안녕하세요. 동길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오전 8시 20분 넥스장 시작 중인데 일단 뭐 삼성전자 차트를 보셔도 1시간 봉으로 볼까요? 어저께 세평단을 26만 1,500원에 잡으려고 했는데 살짝 피해서 26만 2천원에서 말아 올렸고 오늘은 엔비디아와 반도체들 미장에서 살아난 덕분에 지금은 넥스장에서 일단 갭 상승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넥스트장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즉 현금 회수에 집중을 하시고요. 매수는 항상 본장 시작하고 하셔도 안 늦습니다. 물론 넥스장에서 상한가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솔직히 10번 있다면 10번 중에 한두 번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자, 잠깐 맵지도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한다라는 카더라 이슈가 나와서 반등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애플이 브로드컴의 칩 생산을 부탁한다. 뭐 이거의 얘기에 따라서 또 어저께 그렇게 계속 싸다고 했던 브로드컴도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아, 뭐죠? 뭐 마이크론은 뭐 크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1%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본장에서 1%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ADR이 내일 상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매우 중요할 거라서 종가를 올릴지 누를지 그것도 체크하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들도 좋았고 PC 쪽도 좋았고 아무튼 어저께 오랜만에 반도체 훈풍이 조금 불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반분기 전반 분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전반전 리밸런싱이 대충 끝난 것 같다. 반도체 빼서 다른 걸 리밸런싱 한 부분이 좀 끝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쇼츠의 중요한 영상은 삼성전자 실적 이슈예요.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컨센스 뭐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크게 빠졌죠. 크게 빠졌다고 하기에는 미안할 정도지만 어찌됐든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크게 빠진 거니까 왜 빠졌을까요?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적을 보다시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때도 똑같았어요. 엔비디아 실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엔비디아가 초반에 서프라이즈 나올 땐 주가가 크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다음 여기서 더 잘 나올 수 있어? 여기서 더 잘 나올 수 있어?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엔비디아 실적만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빠졌어요. 이번에 마이크론도 똑같은 거죠. 결국엔 뭐냐? 이거예요. 시장이 3분기 이후 3분기 이후에 실적 둔화 가능성을 먼저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공부를 공부를 뭐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못하진 않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좀 좋은 학원을 보내줬더니 얘가 갑자기 반이 아니라 전교에서 놀 정도로 갑자기 성적이 엄청 잘 나와 버렸어요. 거의 진짜 모든 학교가 놀랄 정도로 성적이 너무 잘 나와 버린 거야. 아, 이게 학원 때문에 반짝 아닐까? 이번 중간고사는 그냥 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냥 반도체 가격이 올랐기 때문 아니냐. 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그럼 다음 분기에도 더 나올 수가 있냐? 또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냐? 근데 또 시장은 보는 게 뭐냐면 서프라이즈. 그 분기에 서프라이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승 폭을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빌빌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분할하고 20불, 30불에서 지금 뭐 200불까지 올라왔으니까 적게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더 많은 기대, 더 큰 실적을 원하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빠졌던 이유가 선반영이 아니라 다음 분기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재를 뿌렸던 건 메타죠. 메타가 AI 투자 축소 우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남는 게 많다, 뭐 남는 거 딴 사람한테 팔아야겠다 막 별별별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근데 결국엔 메타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블룸버그나 이런 외신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 데이터 센터, 메모리, GPU 등 이런 AI 밸류체인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쟤를 뿌린 건 맞죠. 근데 컴퓨팅 파워가 남는다고 한 거지 투자를 줄인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컴퓨팅 파워가 남는다고 한 거지 투자를 줄인다고 한 건 아닌데 시장이 워낙 높으니까 지금 워낙 높으니까 반도체 메모리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특히 미국은 반도체 메모리가 많이 오르는 거는 관심이 없다. 중요한 건 빅테크들이 많이 올라야 미국은 좋다. 이거예요. 샌디스크, 마이크론 오르는 건 미국 사람들은 1도 관심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S&P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오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또 이제 뭐 잠깐 결론을 얘기하면 결국엔 오늘 메타가 자사의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약 1,000억 원 달러를 캐나다에 투자를 데이터 건설하는데 투자를 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남아 도는데 투자를 왜 합니까? 데이터 센터를 왜 투자하겠습니까? 저 뭐야 인스타그램이든 저 메타든 아니면 저 뭐 트레드든 보시면 딸려요. 알잖아요. 토스도 딸려요. 메모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빅테크가 정말 투자를 줄인 것인가? 제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는 이번 달 말에 이제 빅테크 실적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닝콜, 코멘트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질문이 이거예요. 빅테크들이 정말 AI 투자를 줄일 것인가? 그래서 이 7월 말 빅테크 실적 발표와 AI 투자 가이던스, 어닝콜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얘기 중이지만요.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스마트폰하고 비교한 것처럼 지금 이 뭐라고 해야지 치킨 게임이에요. 지금 단순하게 설비 투자 싸움이 아니라 생존이 걸려 있어요. 기업의 생존. 지금은 주주 친화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주주들은 지출이 자꾸 나가는 거를 원치 않아요. 현금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선 지금 목숨이 걸린 거라고요. 지금 조금이라도 주춤하고 망설이게 되면 이 지금 AI 시장에서 선점을 못 한다고요. 스마트폰 때처럼요. 결국에 지금 스마트폰 남은 게 뭐라고요? 삼성하고 애플밖에 안 남았잖아요. LG전자도 정말 LG도 잘 만들었습니다. 핸드폰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만족을 해버리는 순간, 거기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한 순간 LG가 스마트폰 사업부가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빅테크들도 알잖아요. 구글이 그 회사채 발행하고 증자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구글 주가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플랫폼 산업은 승자가 대부분 가져가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단기적인 주가만 보시니까, 단기적인 이 가격만 보시니까 자꾸 거기서 그런 거지. 결국에는 뭘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지금 뭐 방송이든, 여러분 뭐 좋아하는 쇼폼이든, AI 이용 안 하는 거 봤어요? 하다못해 방송에서도 AI로 뭐 게임하고, AI랑 대화하는 거 막 올리고, 많이 봤잖아요. 지금 AI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플랫폼 산업은 승자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살아남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픈 AI가 될지 클로드가 될지 그거는 일단 더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투자를 줄인다는 건 오히려 그냥 이 AI 경쟁에서 나 GG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메모리 걱정이나 반도체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에이전트 AI예요. 에이전트 AI가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왜? 에이전트 AI가 뭐예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 AI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빅테크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메타도 그래서 자꾸 AI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캐나다 오늘 기사 뜬 것처럼 메타도 과한 해석이 있었을 뿐 결국엔 캐나다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오늘 또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에이전틱 AI 이 영역에서 여전히 메모리랑 컴퓨터 파워가 부족하다고 이 얘기를 한 거를 시장에서 과하게 해석을 했다. 제일 중요한 건 7월 말 빅테크 실적 발표와 AI 투자 가이던스 어닝콜이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늘은 뭐 차트를 본다기보다 전체적인 여러분의 자꾸 이 액면가, 주가만 보고 있는 이 머리를 조금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지는 계속 그지예요. 근데 부자는 왜 계속 부자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체 시장을 전체 이 자산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미래를 선점한다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미리 찾고 거기에 길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지는 계속 그지냐? 그냥 오늘 번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오늘 번 돈에 목숨을 거니까요. 제가 이따가 또 영상 하나 찍을게. 그 손절을 줄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제 뽑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찍을 건데, 손실을 줄이는 방법,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찍을 건데요.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사이클과 리스크를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메모리가 남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나왔지만 빅테크가 원하는 메모리 물량은 아직도 50%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남는다가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다는 맞는 거예요. 지금 이 토스에서 이 기준선이 자꾸 사라지는 것처럼 계속 토스를 까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 대규모 증설은 꼭지 신호가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투자를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인다 만다는 작년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발표 시점이 아니라 실제 공급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진짜로 완공이 돼서 거기서 이제 공급이 나오고 거기서 숫자가 찍히는 게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때 빅테크들이 얘기했던 부분,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 오늘 뭐 메타가 1,000억 달러 투자한다는 부분 등등등은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뭐가 숫자를 당장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몇 년 뒤를 보는 장기 계획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지금 내 애가 조금이라도 공부에, 지금 여기 이 생존 게임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덜 하게 되면 뒤처진다고요. 여러분이 주주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꾸 본인이 가져갈 돈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 투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이번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도 넘어가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요. 자, P사이클과 Q사이클 전환 구간, 이거는 뭐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죠? P와 Q 사이, 이것도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익률이 급등한 부분, P사이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든 반도체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급과 수요 이 성향이 강했는데, 언젠가는 이 물량 증가 증설을 통해서 Q 사이클,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전환 구간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거고, 이 정말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돌아가고 나서, 제가 얘기했죠. 결국엔 또 필요하게 된다는 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나서가 끝이 아니라 결국엔 AS도 해야 되고, 뭐 메모리 칩이든 반도체든 교체 시기가 있잖아요. 자동차 우리가 엔진 오일 바꾸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 구간들이 또 올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 이익 안정성, 주주 환원 리레이팅,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요. 제가 8,000P 넘었을 때, 7,000P 넘었을 때, 9,000P 갔을 때 자꾸 현금 회수해라, 현금 회수해라 한 부분도 이거고, 이 상승장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주식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아니 2,000P, 3,000P 하던 코스피가 지금 7,000, 8,000, 9,000을 갔는데 왜 힘들어? 주식 모르는 사람은 이게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2,000P, 3,000P 하던 사람 주식이 코스피가 8,000, 9,000을 갔는데 왜 힘들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왜 힘들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남들 다 돈 벌었다는데 나 뒤늦게 들어갔는데 빨리 벌고 싶어서 레버리지를 건드는 거와, 오늘 이따가 찍을 영상에서 그 트레이딩 매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찍을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처럼 이 잦은 매매예요. 자기가 마치 전문 트레이더처럼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야 저기가 좋대, 여기가 좋대, 야 아니 저 삼성전자 못 샀으면 SK 스퀘어 가야 돼, 그래서 뭐야 저기, 아니 저기 뭐야 저 하이닉스 못 샀으면 SK 스퀘어 가야 돼, 삼전 못 샀으면 삼전으로 가야 돼, 그런 것처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녹는다니까요. 특히 레버리지는 더 심하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레버리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레버리지는 내 수익에, 내 안정적인 수익에 플러스 알파예요. 보너스처럼. 그래서 변동성 클 때 레버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정적인 바닥에서 본주가, 지수가 우상향을 오르고 있을 때, 크게 안 빠지면서 야금야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40도 각도로 야금야금 오를 때,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야금야금 이렇게 40도 각도로 안정하게 오를 때, 그럴 때 지수 레버리지든 뭐 개별적으로 레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락폭이 엄청 클 때 말고요. 그래서 이 강세장에서도 20-30%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국장의 장점은 20% 30%가 정해져 있다는 거.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분할 매매가 들어가면 절대 큰 손실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자꾸 위에만 보고 배팅을 하니까 큰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레버리지 ETF는 조정 때 손실이 더 커지고 회복이 쉽지 않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 평단이 여기인데 긴 시간 동안 손절을 안 치고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이 나와서 내 평단 왔다고 본전 치기가 아닙니다. 복리 때문에 그 위에 팔아야 본전이 됩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그 위에를 와야 본전이 됩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레버리지가 왜 무서운지, 손절을 왜 쳐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게요. 결론이에요.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나 주가는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주가는 뭐 어차피 지금 본장 시작하면서 또 볼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큰 사이클을 보자는 거예요. 큰 사이클을 보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왜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AI의 시장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두 종목이 아니라 AI 전체를 볼 것.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전력을 물어보시는 것처럼, 전력 에너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AI,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다음에 중요한 게 반도체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반도체 전력이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전력을 들어가야 뭐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스마트폰 충전기 없이 여러분 생활할 수 있어요? 충전기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보조 배터리 맨날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력도 긴 사이클, 원전도 긴 사이클로 봐야 되는데, 그냥 주가만 난 더 갈 거야, 더 갈.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보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물론 얘네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도주는 가지고 있는데 전체를 좀 보자는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뭐 주도주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뭐 마이크론, 샌디스크 그런 것처럼 가지고 뭐 50%를 가져가더라도 현금 30% 빼놓고, 그럼 나머지 20% 정도는 AI 전체, 뭐 GPU, HBM에 이어서 전력기기, 메모리, 에이전틱 AI, 전력 효율화 등 여러 가지, 뭐 액침 냉각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오늘 블룸에너지 공매도 리포트도 나왔죠. 자, 지금은 끝난 구간이 아니라 확인 대기 구간. 다 쉽게 얘기하면 쉬는 구간이에요. 이 노이즈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구간.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구간. 그래서 미장은 지금 많이 안 빠졌어요. 국장도 많이 안 빠졌지만 변동성이 큰 것뿐이고. 지금 하락의 본질은 AI가 끝났다가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정말을 투자를 줄일 수 있느냐, 이 치킨 게임, 생존 게임에서 진짜 빅테크들이 쥐지칠 거냐,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I는 아직 성능 경쟁에서 끝나지 않았고, 메모리 부족한 쪽도 가깝고, 실적 우려와 투자 축소 우려가 극대화된 이것들의 등등등을 확인하는 구간이다. 결국엔 7월 말까지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4년 주기라고 했는데, 그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다시 봐야 된다는 게 AI 사이클이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 개 사라는 게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하라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정착하지 말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급 보면은 이 주식이 너무 좋았어. 하지만 그 수급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여러분의 그 기준선도, 여러분의 원칙도 매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 이런 빅테크들, 미장 뉴스들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딴 거 잘 받쳐주는 S&P나 QQQ, 다우존스 이런 미국 지수들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으니, 거기에 조금 하면서, 좀 달러도 싸졌잖아요. 그럼 또 모으기 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레버리지든 뭐든 좀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확실히 나오고, 빅테크 실적까지 다 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해도 돼요. 자, 결론. 이제 본장 시작까지 10분 남았는데, 자, 결론은, 오늘 반등이 나오고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또 가자 하고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일단 현금부터 챙겨 놓으세요. 제가 늘 얘기했던, 현금 보유도 투자입니다. 그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좋은 타점, 좋은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앞에 보이는 나무와 꽃만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보는, 산 전체를 보는, 하다못해 날씨까지 보는 그런 여유가 생기려면 현금 비중은 꼭 필요합니다.
제발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매 하시고요. 이따가 매매 투자 기법 영상도 찍어줄 테니까 많은 관심 드리고, 자, 댓글에 동길 힘내라고 하트든 돈길이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뿅.